워싱턴 포스트 2025년 1월 16일 일면 특별기고문 1월의 차가운 겨울 아침 미국 워싱턴 D.C.의 CDC 본부 건물 브리핑룸에는 전 세계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에 2배가 넘는 취재진이 모인 이유는 CDC가 예고한 충격적인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CDC 디렉터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국의 현실을 고백하셨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감염병 환자가 폭증하면서 32개 주의 공립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101의 환자는 전년 대비 278% 급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부의 경우 전체 초등학교의 47%가 임시 휴교 조치에 들어갔으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만 지난달 1234건의 신규 101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의 유명한 소르본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EU 27개국의 평균 감염병 발생률은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 미넨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속출했고 일본 도쿄도의 경우 전체 초중학교의 52%가 휴교에 들어가는 등 선진국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WHO의 2024년 4분기 글로벌 감염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 속에서도 한국의 환자 치명률은 0.001% 미만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는 OECD 평균치의 115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중국발 메타뉴모바이러스 HMPV의 대응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HMPV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강타하며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지만 한국은 OECD 평균의 18 수준으로 발병률을 억제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브리핑룸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CDC 디렉터께서는 결정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 미국 CDC가 전격적으로 한국의 방역 시스템 연구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CDC의 수석 연구원이신 알렉스 브라운 박사께서는 브리핑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라며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학생이 될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 의료계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AP통신에서는 의료 강국 미국의 백기투항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기사를 타전하셨고 영국 BBC에서는 의료 패러다임에 대전한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되다라는 특집 기사를 내보내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왜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방역 국가인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착륙 전부터 시작된 방역 시스템의 가동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들어서자마자 기내 스크린에 한국의 전자건강문진 시스템 안내가 나왔습니다. 승객들은 자신의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스캔해 건강 상태를 미리 입력했고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항 방역 시스템에 전송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항공기 좌석 배치도와 연동되어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승객 주변의 탑승객들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통합형 생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IBIMS는 그 자체로 과학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제가 탑승했던 보잉 747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기내에서 작성한 전자건강문진서는 이미 공항의 중앙관제 시스템에 전송되어 있었고 입국장 도착 전부터 제 동선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천장에 설치된 최첨단 멀티 스펙트럼 센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장비는 열화상 감지, 호흡 패턴 분석, 기침 음향 인식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4세대 통합 센서였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열화상 카메라는 초당 1200명의 체온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그 정확도는 무려 99.98%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 CDC가 보유한 최신 장비의 성능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입국장 바닥에는 특수 코팅된 항균 물질이 도포되어 있었고 매 시간마다 자동으로 UV-C 살균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공기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NASA의 우주정거장 기술을 도입한 이 시스템은 바이러스 99.9%를 제거할 수 있는 헤파 필터와 플라즈마 이온 발생기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입국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역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의심 환자도 놓치지 않는 완벽한 추적 시스템, 8개의 국어를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의료 AI,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첨단 방역 로봇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검역대에서는 더욱 놀라운 기술을 경험했습니다. 생체 인식 스캐너는 제 홍채와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함과 동시에 미세한 체온 변화와 심박수까지 체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즉시 중앙방역대책본부 KDCC의 AI 분석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평가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과의 첫 만남에서 한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방역 시스템은 이보다 한층 더 진보된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양자 센서는 바이러스의 RNA 변이를 공기 중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던 의료기술의 패러다임이 한국에 의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세계 최고의 IT 강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의료 방역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 첫 발을 들인 날은 WHO가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를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미래의 의료시설에 온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15m 높이의 곡면 LED 워럴이 로비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그 위로는 실시간 의료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는 전국의 감염병 현황을 3D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실시간 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의 최신 조사 결과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전국 120개 회원병원 대표 원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85%가 올해 소아 감염병 확산을 우려했으며 그중 30%가 메타뉴모바이러스 HMPV를 가장 위험한 감염병으로 지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병원 곳곳을 순찰하는 자율주행 방역 로봇들이었습니다. K-메디봇이라 불리는 이 로봇들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체온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은 물론 주기적으로 공기를 소독하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 이동 동선도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IoT 센서가 환자들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자동으로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AI가 제어하여 감염 위험군과 일반 환자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도록 조절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HMPV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주로 발병하는 이 바이러스는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지만 한국은 철저한 관리로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소아과 병동에는 특별히 설계된 스마트 클린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우주선의 기밀실 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실내 공기가 매 15분마다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되며 특수 코팅된 벽면은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설치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는 환자의 모든 의료 정보를 3D로 보여주고 있었고 AI 진단 보조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진단 제안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통합의료정보 네트워크였습니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가 즉시 공유되어 중복 검사나 진료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 측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소아청소년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위중증 소아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확대와 발열 클리닉 운영 강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응급실에는 스마트 트리아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AI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음압병실이나 중환자실로의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HMPV 의심 환자의 경우 별도의 동선을 통해 전용 진료실로 안내되어 다른 환자들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의료진의 설명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HMPV의 주요 증상인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 진료소가 가동되고 있었고 폐렴과 같은 아기도 감염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그날에도 영유아 환자의 체온과 호흡 패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새로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기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24시간 감시하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진 강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법과 신속한 대응 체계의 결합이었습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감염병 통계,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의료진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방문한 날, 저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어떻게 OECD 국가들 중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그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3층 총 9개 층으로 이루어진 연구소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특히 9층에 위치한 중앙관제센터는 마치 NASA의 통제실을 연상케 했습니다. 270도로 둘러싸인 벽면을 가득 채운 8개의 대형 스크린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감염병 발생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중앙의 상황판에는 특수 개발된 멀티레이어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HMPV 발생 현황이 3D 홀로그램으로 표시되었고 각 지역별 확산 예측 모델이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표시되었습니다. AI가 분석한 위험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 주변 지역으로의 예상 전파 경로까지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중앙방역 대책회의를 진행합니다. 연구소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가로 20m, 세로 5m의 초대형 화상회의 스크린을 통해 전국 120개 소아청소년 병원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집계되어 분석되고 이를 바탕으로 그날의 방역 정책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AI 기반의 확산 예측 모델이었습니다. 딥바이러스라 명명된 이 시스템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딥러닝 모델로 과거 20년간의 감염병 데이터를 학습하여 놀라운 정확도로 확산을 예측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우리는 HMPV의 확산을 72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하 2층의 BSL-4 연구시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러스 연구시설로 우주선급 기밀성을 자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시간으로 바이러스 변이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나노바이러스 디텍터였습니다. 이 장비는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실시간으로 포집하여 DNA 시퀀싱까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 접경 지역에서 HMPV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이 시스템은 정확한 확산 경로를 예측해 선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국의 HMPV 발병률은 주변국의 18수준으로 통제될 수 있었습니다. 4층의 통합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슈퍼컴퓨터가 24시간 가동되며 전국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통합 의료정보 네트워크였습니다. 전국의 발열 클리닉과 응급실, 중환자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 위중증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교통 상황과 병원 수용 능력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이송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는 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지적한 위중증 환자 이송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시스템이었습니다. 6층의 데이터 분석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백만 건의 의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면서 감염병의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패턴 디텍션 엔진은 미세한 변화까지 포착하여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까지 예측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감염병 예측 정확도는 97.3%였습니다. 연구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첨단 시스템이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7층의 정책 결정실에서는 매일 전문가들이 모여 데이터를 검토하고 토론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해도 최종 판단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는 기계가 놓칠 수 있는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한국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와 의료 전문성이 만나 만들어낸 이 시스템이야말로 앞으로 글로벌 방역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시 강남구의 한 대형 보건소를 방문한 날은 제가 한국 방역의 또 다른 저력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영하 2도의 쌀쌀한 날씨에도 보건소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대기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출입구에 설치된 스마트 백신 예약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예약 시스템이 아닌 AI 기반의 통합 의료 관리 플랫폼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와 과거 접종 이력을 입력하면 AI가 최적의 접종 시기와 백신 종류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직장 위치와 생활 패턴까지 고려하여 가장 편리한 접종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보건소 내부는 마치 미래의 의료시설을 보는 듯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스마트 케어 시스템은 열화상 카메라와 음성 인식 AI를 결합하여 내원객의 체온과 호흡 패턴을 자동으로 체크했습니다. 특히 기침 소리를 분석하여 호흡기 질환의 위험도를 즉시 판단하는 기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예방접종률 99.8%를 달성했습니다. 보건소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HMPV에 취약한 영유아의 경우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감염 위험군의 100%가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목표치인 95%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접종 대기실에는 스마트 모니터링 월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실시간으로 전국의 감염병 현황과 백신 재고 현황을 보여주었고 맞춤형 건강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백신 이력 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백신의 생산부터 운송, 보관, 접종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정부에서 문자로 예방접종 일정을 알려주고 가까운 병원을 자동으로 연결해줘서 너무 편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의 통합 예약 시스템은 전국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어 시민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접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케어룸이라 불리는 접종실은 또 다른 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는 환자의 전체 접종 이력과 건강 정보를 보여주었고 AI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접종 후 주의사항과 가능한 부작용을 안내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8개 국어로 제공되어 외국인 환자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찾아가는 백신 서비스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특수 제작된 의료 차량이 직접 방문하여 접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진료소가 아닌 미니 보건소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백신 보관을 위한 초저온 냉장고부터 응급 상황 대응 장비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접종을 마친 시민들의 정보는 즉시 중앙의료정보망에 입력되어 향후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복 접종이나 미접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더불어 AI 시스템은 개인별 접종 후 반응을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 감염병 대응 회의를 엽니다. 보건소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과 함께 감염병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AI가 분석한 지역별 감염 위험도와 예방접종 우선순위가 검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간 방역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협력 체계 덕분에 HMPV와 같은 신종 감염병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매년 2회 실시되는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통합훈련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 훈련은 단순한 모의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국가 규모의 종합훈련이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지하 3층의 통합관제 벙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1,500평 규모의 이 시설은 유사시 대한민국 방역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중 방어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도 2개월간 독자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통합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등이 켜지며 긴급 상황이 전파되었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HMPV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전염력 기존 대비 3배 증가 추정. 순식간에 의료원의 초대형 상황판에 빨간색 경보가 울렸고 17개 시도의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비상태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앙방역대책본부 KDCC와 전국 의료기관이 단 3분 만에 실시간 화상회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180개의 분할 화면을 통해 전국 각지의 상황실이 동시에 연결되었고 AI 동시통역 시스템은 8개 국어로 실시간 의사소통을 지원했습니다. 인천공항 IBIMS 최고 경계 태세로 전환합니다. 전국 소아청소년병원 응급병상 가동률 실시간 보고 시작합니다. AI 예측 시스템 분석 결과 72시간 내 수도권 집중 발생 가능성 89.2%. 통합상황실의 중앙에는 하이퍼큐브라 불리는 6면 입체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감염병 발생 현황을 3D로 시각화하여 보여주었고 AI 기반의 예측 모델은 시간대별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교통 데이터, 기상정보, 인구 이동 패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정확한 확산 예측을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각 기관의 보고가 실시간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시스템의 완벽한 협력이었습니다. 전국 120개 소아청소년 병원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중앙 시스템에 집계되면서 지역별 대응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스마트 리소스 매니저라 불리는 AI 시스템은 전국의 의료 자원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의료진 배치부터 의료 물자 운송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에 기반해 효율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수도권 발열 클리닉 237개소 비상 가동 준비 완료. 중증 환자 발생 시 즉시 이송 가능한 음압병실 728실 확보.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가동 시작. 예상 검사 처리량 시간당 15만 건.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전국의 모든 의료시설과 감염병 관련 시설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구현된 가상 시나리오는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훈련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대응이 데이터에 기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퀀텀 AI라 불리는 최신 인공지능 시스템은 과거의 감염병 데이터를 분석해 확산 경로를 예측했고 그에 따라 의료 자원이 선제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전국의 의료기관은 실시간으로 병상 현황과 의료진 배치 상황을 공유했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했던 것은 스마트시티 연계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시의 CCTV, 대중교통 데이터,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예측하고 차단하는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부와 방역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의 대응 완성도는 98.7%입니다. 훈련이 종료된 후 평가팀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WHO 기준 최고 등급인 어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 인지부터 대응 체계 가동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4.2분으로 이는 글로벌 기준의 13 수준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CDC 본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장. 6개월간의 한국 방역 시스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날, 전 세계 250여 개 언론사가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미래 글로벌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견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6개월간 수집한 데이터가 하나씩 표시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IBIMS가 포착한 의심 환자 식별률 99.98%, 실시간 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의 예측 정확도 97.3%, 전국 통합 의료 정보망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NASA의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의료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저력이었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IBIMS는 17개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고 실시간 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은 WHO의 차세대 표준 모델로 채택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감염병 관리 프로토콜은 미국 CDC가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전면 도입될 경우 전 세계 감염병 사망률을 최대 82%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보고서는 한국의 의료 AI 시스템이 향후 10년간의 의료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HMPV 대응에서 보여준 한국의 성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국 120개 소아청소년 병원의 완벽한 네트워크, 99.8%에 달하는 예방접종률, 그리고 OECD 평균의 18 수준으로 발병률을 억제한 놀라운 기록까지. 이는 분명 세계 의료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기술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지난주 WHO 사무총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시스템이 특별한 것은 첨단 기술만이 아닌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장의 마지막 발표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CDC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 위한 K-방역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미국에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제가 CDC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회견장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의료 후진국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 강국이 된 나라. 이제는 미국마저 배우러 오는 나라. 대한민국의 의료 과학이 이룬 놀라운 성취 앞에서 저는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WHO 사무총장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의료의 미래다. 이것이 6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은 알렉스 박사의 눈으로 바라본 2025년 세계가 주목하게 될 대한민국 의료과학기술의 미래상을 그려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의료 강국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K-방역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고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이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감동 주파수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